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디지털경제팀 김동공 차장,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장님 먼저 우리 시장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시장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전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 그리고 전전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들에 대한 변동성과 그 변동성들을 촉발했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질 가능성들은 좀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전일에 이제 미국 증시를 휘둘렀던 흐름들은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검토할 것이다, 숙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가짜 뉴스로 돌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올랐었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모습들이었고요. 어제는 처음에 올라갈 때 당시에 트럼프가 소셜트루스 라는 그 매체에 이제 본인의 SNS 계정에 우리나라의 한덕수 총리와 이제 통화를 했었고 이제 협상들을 조금씩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 관세에 대한 것들은 협상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랐던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흐름들은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관세 협상을 이제 초기 국면들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보다는 전일에 있었던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몇 주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관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좀 스탠스 변화 그리고 그 스탠스가 꼭 관세 철폐가 아니다라도 협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은 충분히 증시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는 관세 협상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너무 이제 증시를 다 팔고 나가야 될 자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산하기에는 실익이 부재하다 이런 관점이신데 과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세 부과는 이제 시작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노출된 악재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협상이 본격화되는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관세 부과는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주식시장은 주가지수는 이미 하락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도 뭐 앵커님께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역대급으로 하락한 상황이고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금 5년여 만에 미증시 공포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악재에 대한 부분, 즉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는 충분히 좀 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국 이제 개별적인 이러한 협상이 이제 돌입하는 그러한 좀 국면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미국과의 그러한 협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좀 이제 디커플링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방미한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그러한 협상이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뭐 미증시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했고 또 오늘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한 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향후에 한미 간의 대한 관세 협상에 따라서 각 개별 섹터별로 역시나 수혜 업종을 계속해서 좀 옥석 가기를 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정사실화, 빼따꼼불리라고 하죠. 알려진 악재는 악재로서의 위력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이제 반등을 준비해야 할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업종별로 대응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후에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차장께서 조금 더 이제 업종별 그 타격이 예상되는 쪽과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쪽 좀 분석을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 이제 이야기했던 통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결국 무역 흑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그리고 관세, 그리고 조선, 미국의 LNG를 구매해라,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이제 합작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방위분담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좀 다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었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해왔었던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좀 이득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일단 조선이라는 업종 하나가 일단 좀 찍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NG 구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에 관련 수요들이 일단 좀 관련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어제 미국 증시를 이제 밀어냈던 이유들은 중국에다가 이제 거의 104%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렇다면 중국에 이제 관세가 좀 많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제품들 역시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좀 관세 때문에 피해가 일단 있겠습니다만,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 내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서 경합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기본적인 성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약간 여기서 좀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전자가전, 그러니까 가전 제품들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얼, 샤오미 등이 이제 미국에서 하이얼과 샤오미의 저가 전자 제품들이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었는데, 이것들이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미국으로 또 넘어가는 것들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다른 섹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의 관세 부과율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가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일정 부분 좀 우리의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호재로 볼 만한 섹터들을 몇 개 추려주셨는데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봐야 될 예. 것들은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 방미를 했었죠. 그럼 이제 예.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들이 되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 4월 첫째 주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이 방문에 대한 이제 회담에 대한,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시점들은 이제 4월 중순 안쪽에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공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품목 관세에서 반도체가 빠지면서 일단 국가별 관세에서는 피해 가게 됐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조만간 관세 발표할 것이다. 간밤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지 과장께서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이제 상호 관세는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 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이러한 좀 품목 관세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에 뭐 부과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품목 관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불확실성은 뭐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제 생산 량이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대만이라든지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이러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한 그런 투자 축소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부분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관세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상호 관세도 이미 발효된 상황이고 조만간에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직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품목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좀 심리 때문에 당분간 수급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품목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바는 리쇼어링이죠. 동맹 쇼어링. 그 공장들 밖에 나가 있던 거 그 기지들 다 국내로 들어와라고 하는 건데 기업별로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인건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훨씬 더 높거든요. 중국이랑 비교해서 미국 생산 비용이 5배라고 하고요. 베트남은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세를 피하자고 공장을 미국으로 짓는 게 맞는가, 이제 각 기업별로 아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텐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것이 이제 실적의 숫자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대응 전략 측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제 이 고민이 남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 보면은 그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알려져 있는 엔터미디어까지 크게 밀리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좀 거리 두기가 필요한 섹터는 무엇인가를 고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장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 관세와 상관없이 조금 더 멀리 거리 두기가 필요한 섹터가 무엇인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 트럼프가 과연 지금 현재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공장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버렸을 경우 인건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인건비로 인한 물가 상승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에서도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중간선거 안 할 거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조차도 일단 지금 좀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 모습들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으로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가전들 되겠죠. 이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결국 우리나라 거 아니면 어디 거 같았을 건데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결국 수입업자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들이, 이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경쟁력들이 다른 회사 대비 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조선하면 중국, 우리나라인데 중국에다 갖다 맡길 거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들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예. 결국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80에서 90%는 중국에서 일단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아이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가정했을 때 이걸 300만 원 주고 얼마나 팔릴 거냐. 맥북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있던 거 400, 500에도 살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들이 좀 심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뭐 질문은 일단 좀 안 좋아지는 업종들이 예. 무엇일 거냐라고 했을 텐데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섹터들이 사실상 안 좋아지고 그 안에서 뭔가 가뭄에 콩나듯 나는 좋은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이슈가 거쳐야지 이제 좀 어떤 이제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업종에서 따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불리가 거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조금 대부분의 업종들 보수적으로 보고 이것들이 거쳤을 경우 좋아질 업종들을 찾는 것들이 맞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종목 그 업종들을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안 좋은 종목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할 종목 찾는 것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낙폭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지수들이 다 선물 지수들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이제 대응 카드 중에서 몇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보복 관세에 굴하지 않고 미 국채를 매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거는 후속 보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갈등 양상이 너무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이제 마무리로 좀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그 멘탈 관리나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다시 해주신다면 과장님 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뭐 관세는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제 이제 미증시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심리가 좀 얼어붙은 이유는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러한 좀 우려감이 시장의 좀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뭐 중국에서 대응책 차원으로 미 국채를 좀 매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제 탈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뭐 매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개별 국가별로의 그런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국내 시장은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려했던 관세의 공은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셨네요. 김동공 유한타증권 차장, 정영훈 메리츠증권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